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난 금요일장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 조정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네, 주말로 가면서 이제 기대치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뭐 경제 지표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실적들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주로 참고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이 발표되는 것도 있겠고 그 전에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탐방도 갔다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 기업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거를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하나 있는 거가 뭐냐면 위스퍼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건 그렇게 쓰는 건데 뒤쪽에서 보면 이거 생각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추정하던 시점이 뭐 탐방 갔다 와서 리포트를 준비하는 시점이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그 뒤로 변화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집계 보니까 더 나오는데 덜 나오는데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것들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서프라이즈 나오고 사상 최대치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니까 주가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을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GDP가 6.5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8.5였는데 하회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GDP가 좀 덜 나와야 금리 인상, 테이퍼링 뒤로 미뤄지니까 저금리 상태 유지하면서 더 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10년물 국채도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가 참고할 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시장이 1, 2주 전부터는 금리가 내린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야 같이 좋아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계절이 바뀌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신뢰 관련된 거 이제 2번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129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수요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뭐 보조금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 코어 PCE 월간 나오는 거 0.4%, 연간으로 3.5%입니다. 예전 같으면 금리 10번이라도 땡겼을 정도의 어떤 물가 지표입니다. 그런데 트랜지터리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굉장히 센 물가가 나왔습니다. 이 PCE는 그냥 CPI 물가라든가 PPI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낮게 깔려서 나오는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만약에 위로 뜨기 시작한다면 더 볼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 별거 없었으니까 다음 발표 날 때까지 그러면 잭슨홀 미팅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요 물가 가지고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대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시장만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 말고 미국 시장이 좋게 나오는 날도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적이 있고 또 미국 시장이 좋았던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10시 반 이후로 중국이 개장하고 나서 변동폭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변동성 확대가 중국 시장하고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금융투자 회사가 계속 장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어쨌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른 상태에서 주식은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자꾸 유입이 되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들을 보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프락시라고 하죠. 옛날 말로 하면 뿌락지라고 하는 건데 한국을 중국의 앞잡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한국 타격받으니까 중국보다는 한국 가서 공매도도 치고 주식 있는 거 다 팔자라고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빅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금리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마존 같이 괜찮은 기업들도 순식간에 7%씩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100% 믿을 수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뉴스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어떤 발령이 나는 거죠. 반독점 규제 관련돼서 리나 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여전사, 아마존에스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좀 강하게 강경 발언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색깔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 때문에 금리는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 방향과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델타 변이에 관련된 어떤 차트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확진자 나오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밑으로 깔리고 있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망자입니다.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확진자는 7월 6일부터 계속 한 달 동안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률 자체는 밑으로 깔리고 있으면서 이거 혹시 감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백신 관련된 부분이나 CDC에서 질병통제국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과잉 대응이다부터 시작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월초를 맞아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경제 지표의 동향이 기업 실적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특히나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이 같은 지표들이 또 잘 나온다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또 악화시킬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사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경제 지표 그동안은 그랬어요. 네.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투자론이라든가 저도 10년 넘게 제도권에 있었고 그 전에 또 10년 하고 한 20년 주식했는데 지금처럼 그냥 간다 하는 사람이 제일 잘 맞는 시장은 닷컴 버블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눈여겨보는 건 인플레 지표인데 그 인플레 지표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 고용 지표입니다. 그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어쨌든 고용 시장이 회복되는 걸 본다라고 하면 어떤 그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되감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수도꼭지를 죄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연준이 월간 1,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조, 140조 되는 돈을 계속해서 국채하고 모기 시장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국채를 그러니까 반대로 판 사람이 있겠죠. 판 사람들은 누구냐면 JP모건이나 UBS 같은 글로벌 IB들입니다. 걔들이 그놈을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 와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다시 연준에다가 돈을 이거 나 남는 돈인데 대출 못 해주겠고 투자할 데도 없으니까 다시 연준에다 넣을게 라고 하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채권 사주고 그 돈 다시 받아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테이퍼링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고, 테이퍼링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텐드럼이 나오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게 딱 나오니까 쇼크가 왔지, 지금처럼 1년, 2년 다 교육받고 테이퍼링 매일 노래를 부르던 시기에 테이퍼링이 뚝 나왔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일단 올려놨습니다. 고용이 되든 안 되든 최저임금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업에서 개선이 되면서 고용이 땡겨지게 되고 사람들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건 100% 어쨌든 간에 물가 오르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락다운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진 락다운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원자재 가격입니다. 2011년 이 정도면 2010년 11년 때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죠.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굳이 여기다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죠.
트랜지터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임금까지 오르는데 비용 인상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을 컨빅션을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GDP 물가 상승률 보면 지금 6% 연율 6% 계절적 변화를 해서 6% 나왔는데 이게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살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물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이거 이렇게 물가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연준이 괜찮다는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쇼크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S&P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P를 그냥 갖고 있을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국채를 반영한 게 이 노란 선입니다. 국채 가격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를 반영한 건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S&P에다가 펀드로 지수 관련돼서 그냥 주식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난 적이 1980년대, 1970년대 오일 쇼크 나고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막 빠질 때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연준에서 괜찮아, 잠깐 있으면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 선이 다시 이 녹색 기둥만큼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노란 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장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PER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은 이미 추정치를 땡겨놨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거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인플레가 완화되거나 셋 중에 하나가 돼야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고용지표 발표는 테이퍼링과 연관되면서 8월 달에 큰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에서는 고용지표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의 향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중국에서 사실 지난주에는 교육과 관련한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였는데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약간 달래는 듯 뭐 개혁 개방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이제 뭐 무슨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그렇죠. 불확실성이 네. 시장 심리를 좀 지배를 하면서 금요일도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물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중국은 어쨌든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 PPI라든가 원자재 물가 올라가고 뭐 임금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걔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최대한 물가는 눌러놓고 네.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도 미국에서 자꾸 블락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시비를 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뭐 어떤 더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 자기들도 경제를 죽여가면서까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외 여건과 변수로만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소비 쪽에서 땡겨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반대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 와야 주가는 가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미국 연준을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닌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15%에서 20% 정도는 빠져도 잘 조정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경제지표와 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감도가 큰 중국 관련된 것들 중에서 대형주로만 접근을 한다면 우리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우리 수출 주력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을 키우게 되면서 박스권에 갇힌 장세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지난 한 달간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대형주 하지 말고 중소형주 해야 되는데 실적 관련된 거 좋은 주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차트로만 좀 보시면 ADR 지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저점 부분에서 75호 구간에서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들이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쉬는 게 이거 매번 들어가서 먹으려고 방송도 보고 그다음에 분석도 하고 차트도 보고 하지만
올라가는 폭도 크지 않고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가고 조금 반등하면서 종목들이 압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구간이 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팔고 얼른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다 아니면 그냥 현금화 시켜먹고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응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바닥에 사서 1-20% 수익 나면 그냥 팔고 얼른 치우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랑 미국 변수가 이번 주 시장에서 지표가 나오는데 로직에 맞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로직에 맞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한두 달 더 뒤로 매수 시점을 늦춘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장세는 여전히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최근에 종목 장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2차전지 소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네. 상승 랠리를 펼친 이후에 지난주에는 약간 상승세가 둔화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맥스트의 상장과 더불어서 주목받던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맥스트가 정말 오랜만에 신규 상장 기업으로는 따상 상상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또 보합권에서 끝났잖아요. 네. 이제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내용으로 보는 것들만 보면 이제 수소 관련된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에너지 구조, 탄소 배출권 관련된 것도 여기 좀 빠지긴 했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된 것도 좋았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 가격이 유로존은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은 지금 좀 낮은 상황인데, 그거에다가 전력 부족 이런 문제들, 구멍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이제 니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메인스트림이 되려면 여기 말씀드리는 메타버스라든가 배터리 같이 시장 확장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선 산업 섹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관련된 거는 어쨌든 LG, SK, 삼성 여기서 땡겨주지 않으면, 걔들이 대장을 들고 수급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2차전지 소재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또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증설 나올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합쳐가지고 글로벌리 5대 전기차, 친환경차 메이커들이 대체적으로 배터리 소재 관련된 정책들이 딱 나오면서 수혜 어디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다 공장 캐파 확장까지 다 계산해서 주가를 날렸기 때문에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상보다 더 나왔네? 혹은 이거 예기치 못하게 야가 수혜네? 라고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나와야만 갈 수 있는 장세지, 섹터 전체를 들어올려서 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주거나 옆으로 기거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NC소프트 같은 대형 업체들이 메타버스 관련주와 연계가 돼서 매출을 조만간에 낼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들어올려진 상황에서 또 테마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기회는 주겠지만 장기 성장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 업종이지만 장기 투자로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거에서 소재들이 이미 이제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나오면서 저걸 하긴 했지만, 뭐 CIS라든가 DY, PNF 같은 후발단에서 설비 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주가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 일단은 뭐 계획을 세웠으니까 돈 끌어서 유상증자하고 그거 가지고 짓고 나면 설비 투자 업체들의 PER이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마지막 남은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관련된 거가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는 빠지는데 금요일날 굉장히 셌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받쳐졌다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었는데, 증치세, 우리 말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업체들한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뭐 수출 장려가 되겠죠. 그만큼 남으니까. 그랬는데 철강 업종에 대해서 그거 안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철강 수출하면 거기다 세금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수입하는 입장에서 관세를 매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출하는데 너 수출하게 되면 수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건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국에 있는 철강 업체들, 철강 가격이 굉장히 쌌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피해를 봤던 업체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포진돼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증치세 폐지뿐만 아니라 수출 관세에 대해서도 중국 정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철강 업종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가 버텼기 때문에 괜찮을 건데 지난 금요일 날 시간외로 철강 업종들의 철강 가격이죠. 철강 가격 선물이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죠. 중국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좀 빠졌는데 그게 네. 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수소 관련된 거 어떤 스테이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소라든가 정책적으로 뒷바람을 받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수소 업체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사트 그러니까 오사트라든가 DDR5 관련된 주식의 반도체 부품주들이나 소재주들, 패키징 업체들은 주가가 빠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반도체 그리고 철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KG케미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홍수도 나고 그러니까 비료업체들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 괜찮기도 하는데 KG케미칼 자회사 에너캠이라고 하는 회사가 황산 니켈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 니켈을 쓰려고 하면 그 전 단계에서 한번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상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회사의 성장성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기 때문에 자회사 같이 보면서 지주사로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밸류체인을 끌어가다 보면 이것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실적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뭐 다른 거 다 빼고 개별로 본다고 해도 10배, 12배 이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혹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증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